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. 요즘에 CJ 주식이 좀 핫하죠. 지주회사 CJ 주식이 핫하다기보다는 좀 올랐죠. 그래도 그동안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해가지고 주주들 마음을 좀 안 좋게 했는데, 요즘엔 그래도 약간 회복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배당에 관한 공시도 나왔더라고요. 순이익의 70%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,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, 이거를 어떤 분들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배당금이 몇 배씩 늘어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, 그건 아니더라고요.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그렇게 주는 거라서, 연결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준이라서 배당금이 몇 배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, 이번 4분기 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작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일단 70%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작년이랑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좀 배당금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늘어날 겁니다.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배당을 늘려야 되는데, 갑자기 뜬금없이 배당을 늘려버리면 좀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을 한다고 일단 밑밥을 깔아놓고 배당금을 늘려나가는 거죠. 왜냐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요. 증여를 작년에 CJ45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배당을 좀 늘리겠죠, 조금씩. 일단 그런 부분은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. CJ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해보면, 좋은 점과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좋은 점은 일단은 CJ 제일제당이 좋죠. 제일제당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집에서 가정 간편식 같은 거를 많이 해먹으면서 CJ 비비고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죠. 3분기, 2분기 다 실적이 좋았고 4분기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수출까지 잘 되고 있죠. 미국에 또 비비고 만두 같은 게 잘 팔리면서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, 이제 수출까지 잘 되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몇 년 전에 미국 식품회사 슈완스를 인수할 때 좀 너무 무리해서 인수하는 거 아니냐, 빚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, 그래도 그 슈완스를 인수한 덕분에 미국 쪽에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게 되어 가지고 좀 비비고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좀 팔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에 좀 주의할 점은, 아무래도 일단은 경쟁이 치열하죠. 식품업계도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고 여러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. 거기다가 이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CJ 제일제당만의 유통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마트나 쿠팡 같은 곳에서 이제 주로 팔아야 되는데, 그런 데서는 또 이제 자체 브랜드가 있잖아요. 자체 가정 간편식 브랜드 같은 게 있기 때문에, 지금은 이제 워낙 비비고가 인지도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거를 내세워서 팔지만, 점점 이제 자사 제품들을 위주로 좀 배치를 해가지고 팔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. CJ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 앱을 활성화 시키려고 막 할인 행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그게 쉽지는 않겠죠. 제일제당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대한통운, 대한통운은 CJ 제일제당의 자회사로 있죠. 대한통운도 괜찮죠. 언택트 시대에 점점 더 택배 수요가 늘어날 거고,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계속 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, 그것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. 최근에는 네이버랑 또 제휴를 맺고 해서 네이버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통 물량들도 좀 책임을 지게 될 것 같고요. 여러 가지로 대한통운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CJ ENM이 이제 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,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CJ ENM은 미디어랑 커머스가 위주인데 둘 다 쉽지가 않죠. 이제 점점 더 미디어 부분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TVN이나 이런 채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커머스도 점점 TV 홈쇼핑이나 이런 것보다는 점점 이제 또 인터넷으로 넘어가기 때문에, 인터넷 시대에는 아무래도 CJ보다는 네이버, 카카오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커머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결국은 이제 컨텐츠가 중요한 건데,
CJ가 강한 게 이제 컨텐츠죠.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뭐 컨텐츠 같은 걸로 이제 한류를 선도하는 뭐 그런 회사가 되면 또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CJ CGV는 진짜 뭐 포기했습니다. 솔직히 이제 영화관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갈지 모르겠고,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을 잘 안 갈 것 같아요. 아마 가긴 가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영화관 가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한 명당 뭐 10,000원씩 주고 영화관을 갈 이유가 잘 없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뭐 다 뭐 넷플릭스로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 안 가도 뭐 충분히 괜찮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느껴서 영화관 사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CJ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제당이니까 제일제당의 실적이 아마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, 그냥 제일제당 주식을 사도 되고, 또 지주회사가 확실히 뭐 일단 숫자상으로는 좀 더 저평가니까, 물론 요즘 CGV의 적자가 너무 반영돼서 그렇게 저평가도 아닌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뭐 지주회사도 제가 사고 있는 CJ 뭐 4우선주 이런 거를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런 걸 사면은 보통주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나중에 8년 지나면 보통주로 바뀌니까 충분히 장기 투자로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. 역시 또 이제 상속 증여 문제죠. 뭐 증여 때문에 뭐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뭐 나중에 언젠가는 오르겠죠. 기업 가치가 그대로면. 그런데 이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뭐 그런 행동들을 경영진이 할까봐 뭐 그런 게 좀 문제죠. 새로 회사를 만들어서 증여 받을 사람의 명의로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나중에 또 뭐 주가 스왑을 한다던가 해서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, 희석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설마 그러시지는 않겠죠. 설마 그런 치사한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. 일단 CJ 뭐 저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가격에서는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고요. 뭐 계속 투자해 나갈 생각입니다. 물론 오르면 언제든지 팔 수도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